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좀 한결 여유로워지지 않았나요? 네, 녹화 중간에 밥 먹고 왔습니다. 우리 학교 오늘 급식은 잔치국수였어요. 파티 누들. 맛있게 먹방하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방금 우리 점심시간에 공부한 것이 흥선대원군을 민씨 세력이 몰아내버리고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군의 외교정책과는 다른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서양 국가들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했는데 서양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교역하기보다는 서양인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우리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옳다라고 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어느 국가? 일본과 맺었다는 거. 하지만 일본과 조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실수도 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일본에겐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는 거 라는 내용을 공부해 봤어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살짝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준 지역이 세 곳이 있어요. 그 항구를 열어주다를 두 글자로 개항이라 불러요. 이 개항한 지역이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이 세 지역을 열어주게 되었고 이 세 지역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 과정은 일본에게는 너무나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평등한 건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본과 맺은 이 부당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냈다고 했죠. 그 사절단 이름이 수신사라는 사절단 이름이고 대표가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김홍집이 부당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절단으로 파견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에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을 만나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그 당시 우리 정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판단을 했나 봐요. 그 당시 중국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이 책을 준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책의 외교적 방향을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 외교적 방향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러시아를 방비하고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라. 이렇게 외교적 방향을 제시했고 우리가 이 미국과 연합하라는 이 말을 따라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했죠. 바로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는 조항을 무심코 집어넣어버리게 되고 이 조약이 나중에 서양 열강들에게 경제 침탈, 경제 약탈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한번 알아봤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이후로 우리나라가 서양화 정책,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서양인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를 느낀 분야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군사 분야라고 했죠. 그래서 서양 신식 무기를 갖춘 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군대를 구식 그리고 별기군을 신식군이라고 했는데 무기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 민씨정부는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차별 대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서양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요 두 이름,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 보빙사라는 거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요 아랫부분 아마 선생님이 가로로 필기하라고 하면서 아랫부분 공란이 남았을 거예요. 그 공란에다가 선생님이 또 다른 무언가를 필기를 해볼게요. 아랫부분 필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미리 필기한 부분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감안해서 밑부분에다 쓰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지워볼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 수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다시 쓰고. 자,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냐면 위정척사. 아이고, 화면에 안 비치네요. 다시 쓸게요. 안 비치네요. 위정척사.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위정척사가 뭐냐면 위자가 지킬 위자, 정자는 바를 정자. 그럼 위정이란 뜻은 바른 것은 지키고 척이 배척하다. 사가 사악하다. 사탄할 때 사. 그래서 위정척사는 바른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바르고 뭐가 나쁜 것이라면 이 당시 조선시대에 있었던 보수적인 선비, 양반 세력들이 우리 전통 윤리, 전통 학문, 유교 성리학은 바를 점, 옳은 것이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척사, 사악한 것은 서양의 것이라고 배척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들의 주장이 각 시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거 라인을 맞추셔야 돼요. 선생님 위정척사라고 써놨는데 선생님 카메라 구도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거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왼편에다가 써놓고 흥선대원군 밑부분에다가 위정척사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흥선대원군 집권하던 시절에 위정척사파들이 성리학은 지키고 사악한 것, 서양 문물은 배척하자고 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의 위정척사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통상수교 거부, 서양인들과 교류하는 거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의 말과 똑같죠? 그렇죠. 그 당시 집권자인 흥선대원군의 말과 똑같죠. 그럼 이 당시 위정척사파애들은 정부랑 상당히 친했을까요? 아니면 친하지 않았을까요? 친했겠죠. 그 당시 흥선대원군 정부도 서양 문물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해서 전국에 척합이 세웠고 이 당시 위정척사파애들도 서양 문물 안 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부랑 상당히 친했겠죠. 여기 이런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 서양 문물 받아들이지 말자고 척화비 세웠죠. 그 척화 내용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척화가 배척하다, 화해하는 거, 화친하는 거, 친한 거. 서양인들과 화친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게 척화예요. 서양인들과 화친하는 거 배척하고 주전이 주장한다. 싸울 전자, 전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척화 주전론을 위정척사파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이 당시 위정척사파들은 정부랑 친했다는 거. 요거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주장이 또 바뀌어요.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집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민씨 세력이 집권하는데 민씨 세력이 문호를 개방한다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위정척사파들은 이 강화도 조약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그렇죠. 반대하겠죠. 위정척사, 다시 얘기하면 위정,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바른 게 뭐라 그랬죠? 동양의 것, 성리학이에요. 원래 우리의 것. 척사, 나쁜 것은 서양이에요. 서양 문물 받아들이려고 지금 정부가 강화도 조약 맺으려고 해요. 그럼 이거 위정척사파들 반대하겠죠? 예.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때 위정척사파들이 주장한 거. 이것도 라인 맞춰야 돼요, 라인. 이때는 개항 반대 운동을 펼쳤어요.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때 최익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외양 일체론이라고 주장했어요.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이 뭐냐면 외놈이나 양놈이나 일체다.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저 외놈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외놈이 아니라 이거야. 저 외놈들은 서양화된 양놈이라 이거야. 그러니 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고, 그 다음에 우리 수신사 일행으로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왔다고 했죠. 요거의 방략대로 개화정치기 출신인데요. 요거 자체
조선 책략의 방략대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이것도 위정적 사파이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죠. 그래서 1880년과 82년 사이에 쓰세요. 사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때는 조선 책략 반대운동. 조선 책략 반대운동. 이때 대표적인 사람은 이만손. 이름이 웃기죠? 이름이 웃기죠? 손이 2만 개래. 재미없네요.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라고 정부에게 제출을 하면서 조선 책략의 방략대로 개화 정책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영남 만인설은 뭐냐면, 영남이 뭐냐면 우리 지금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 부르고 경상도 지역을 영남이라 그래요. 영남 지역에 만인, 만 명이 상소문을 썼다는 거예요. 실제 만 명이 상소문을 쓴 것은 아니고 글은 이만손이 쓰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는 사람은 내 상소문에 사인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사인을 받아가지고 정부에게 올린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전국체전 유치 서명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인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게 개화정책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위정척사, 성리학을 지키고 서양문물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는 이렇게 활동을 했고,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장했고, 조선 책략을 들여와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 시대별로 이렇게 매치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개화정책으로 넘어가서 개화정책. 이 개화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식의 무기, 별기군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별기군, 새로운 식의 무기를 가진 군대를 별기군, 기존의 군대를 구식군인이라고 하는데, 옛날 무기 가졌다고 새로운 식의 무기 가졌다고 차별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고 했죠. 그런데 민씨정부는 이 둘을 차별을 했어요. 이 둘을 차별을 했어요. 차별하니까 당연히 약간 차별받는 구식군인들이 되게 열받겠죠. 열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열받았냐면 이들 구식군인들에게 그냥 괄시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월급을 안 줬어요. 월급을 얼마나 안 줬냐면 무려 13개월 동안 1년 하고도 한 달이나 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받았던 대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제가 불만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야. 근데 이 당시 구식군인들에게 가야 될 월급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이 민씨 세력들 있죠? 이 민씨 세력들이 중간에 다 착복을 한 거야. 원래는 측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월급을 계속 착복을 하다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구식군인들이 막 불만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까지 보이는 거야. 이 부패한 관리들도 그 정도 낌새는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라 사정이 어렵지만 한 달치 월급이라도 미리 줄게 라고 해가지고 한 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구식군인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불러가지고 이제 구식군인들이 월급 한 달치라도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섰는데 이때 월급을 주던 방식이 쌀을 줬어요. 쌀을 한 가마니를 직접 준 거예요. 근데 무려 13개월치 동안 월급이 밀렸는데 고작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 한 달치 월급의 쌀 한 가마니 속에 쌀만 들은 게 아니고 무엇이 잔뜩 섞였냐면 모래랑 겨가 잔뜩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열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정당한 대가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 그런데 한 달치 월급이라도 주겠다고 사장이 줬는데 거기에 장난질을 쳐버린 거야. 여러분들 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내가 직업이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군인인데 나라가 이렇게 나를 괄시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모래와 겨가 섞인 쌀 한 가마니의 모습을 본 구식군인들이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이 월급을 지급하는 관리를 해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제 불만이 폭발한 구식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나름 이제 뭐 국방부 장관격에 해당되는 민겨모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죽여버리고 파이어 시키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구식군인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괄시받았냐 이거야. 바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일본식의 이 별기군이 실제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군대예요. 일본식의 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구식군인들이 엄청나게 괄시받았다 이거야. 저 일본 새끼들이 문제라 이거야.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 공사관을 또 침략해가지고 일본 공사관도 파이어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또 언제부터 이렇게 괄시받았냐 이거야. 바로 일본 들어왔을 때부터 괄시받았어. 그럼 일본은 누가 데리고 왔냐 이거야. 바로 민씨 세력이 데려왔다 이거야. 그럼 민씨 세력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이거야. 바로 명성황후라 이거예요. 이 명성황후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 당시 명성황후가 있었던 창덕궁으로 쳐들어가요. 그럼 이 당시 우리나라 아무리 힘이 약할지언정 그래도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가 있는 궁궐을 지키는 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식군인들이 막 창덕궁으로 들어가서 여길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창덕궁을 지키는 병사와 다툼이 벌어져야 정상인데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었냐면 창덕궁을 지키는 병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궁으로 쳐들어가서 명성황후 죽이겠다고 이제 궁궐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명성황후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근데 못 잡아요. 못 잡고 명성황후는 궁녀복장으로 가장을 한 다음에 잽싸게 도망와가지고 우리 지역 인근 지역인데 장호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몰래 숨어들어요. 한편 궁궐을 장악한 구식군인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해지냐면 지금 당장 구식군인들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있을까요? 계획 없어요. 지금 이 난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궁궐을 장악했지만 당장 내일이면 모레면 일주일 후면 이 기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세가 약해지면 당연히 이 정부 주요군들이 이제 다시 우리를 탄압해서 우리를 역모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죽일 것이야.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겠죠. 그래서 이 창덕궁을 장악한 구식군인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리더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명성황후 민씨 세력에게 쫓겨났던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이끌어달라고. 흥선대원군, 며느리에게 쫓겨난 지 어찌 보면 10년 만에 화려하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구식군인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생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흥선대원군이 최고 집권자 자리에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요 사건이 뭐냐면 요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요 사건이 뭐냐면 똑같은 해예요. 1882년에 뭐 그냥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똑같은 해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에요. 이모군란. 왜 이모군란이냐면 1882년이 임오년이에요. 임오년. 임오년에 군인들의 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는데 이때 이 구식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궁녀복장을 하고 도망간 민비 있죠. 명성황후. 명성황후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명성황후가 상당히 이제 비판받을 만한 짓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명성황후가 재집권하겠다고 요때 외국 군대를 부르기 시작해요. 외국 군대 어디? 바로 중국 군대를 불러요.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이 일어났는데 이 난 좀 진압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때 청나라, 중국은 이 명성황후의 요청을 땡큐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구실을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간섭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맙게도 그 구실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명성황후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청나라 중국은 우리나라에 생색을 내면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난의 책임자로서 흥선대원군을 지목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최고 꼭대기 자리에 명성황후를 앉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명성황후는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오르긴 올랐지만 권력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바로 청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약간 좀 자주권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아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근데 청나라 군대만 머무르냐? 아니에요. 이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어디도 불태웠냐면 일본 공사관도 불태웠다고 했죠. 이 일본 공사관이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불태워진 것을 계기로 일본도 군대를 출병시켜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조선 내에 안내자 말하는 거예요. 조선 내에 청과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게 이모군란이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이제 자주권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 군대가 있죠. 주한미군이라고. 근데 이 그 주한미군을 이 당시 주둔하고 있던 청과 일본의 군대와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하에 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청과 일본의 군대는 일방적으로 청과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게 되고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외국 군대였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자초했다? 바로 민씨 세력이 자초했다는 거예요. 왜 민씨 세력이 자초했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난을 일으켰어요?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못 먹고 못 살겠다고 난을 일으킨 거야. 그럼 이 군인들은 왜 난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왜냐면 못 먹고 못 사니까. 내가 나라 지키려면 나에게 최소한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그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이것이 민씨 세력이 집권한 지 1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우리나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난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외국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민씨 세력, 바로 명성황후가 자초했다는 거죠. 이러니 명성황후를 긍정적으로 내가 조선의 공무다 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모군란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15페이지, 14, 15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자, 민씨 세력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강화도 조약, 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기군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거. 하지만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